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죠? 이제 우리 시험 끝나서 여러분하고 분석을 할 겁니다. 저는 함영원 영어학원의 박선혜 선생님이고요. 중동고를 맡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동고를 맡으면서 중동고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험을 말하라 그러면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난이도 정도였고요. 난이도가 쉽냐? 객관식은 풀만 했어요. 평이하고 또 이제 기본을 묻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주제문이라든가 내용 일치 불일치가 많이 나온 문제였어요. 그거는 평이하다 할 수 있어요. 어법은 어땠냐? 어법도 기본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닥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지문이 좀 바뀜으로써 어법이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냈느냐? 서술형이었어요. 서술형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왜 까다로웠냐? 외부 지문이 3개가 나오고 그 3개가 서술형으로 나와서 이거는 기본기가 탄탄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 문장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캐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서술형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것이 킬러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서술형은 도저히 저는요 외부 지문이 나오면 도대체 시간 안에서 너무 떨려요. 그래서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준비가 불가능할까요? 자,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시험지를 가져오면서 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랑 했던 지문들이 또는 선생님이 찝어준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편안하게 시험을 임할 수 있었고 그래서 1학기보다는 2학기에 성적이 더 올랐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답이 있다는 거죠. 서술형을 풀 수 있는 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 어떻게 준비를 했으며 또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 중동고 시험을 잘 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 사진이고요. 저 프로필 사진입니다. 좀 멋지죠, 그죠? 포스 있어 보이죠, 그죠?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중동고는요. 교과서가 있고 부교재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다 공부해봐서 알고 있겠지만 총 34문항이 들어갔어요. 객관식이 24문항, 서답형이 10문항. 객관식에서는 교과서가 1, 2과가 들어갔는데 6문항, 부교재가 9문항이었어요. 부교재가 6개 지문인데 9문항이니까 모든 지문이 다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12문항이고 그 중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답형은 교과서가 2문항, 부교재 2문항, 모의고사 3문항, 그리고 외부 지문이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것 같아요. 부교재랑 모의고사가 교과서보다는 더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죠? 그 다음 봅시다.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내용 문항이 12문항이었어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보통 내용을 묻는 문제가 12문항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12문항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주제를 파악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주제 파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비밀 노트라는 책을 조그만한 책을 하나 만들어줘요. 소책자를. 그 소책자에 항상 주제를 적어 놓습니다. 그 주제가 똑같진 않지만 그 주제를 이해하면 주제문항이라든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래서 내용 문항은 내용 문제를 많이 묻는 바람에 제가 파이널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그 기출 예상 문제에서 상당 부분이 비슷하게 나오는 바람에 좀 대박을 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역 문제가 1년에 한 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영역 문제가 나왔으며 영역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법 문제 3문항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라든가 분사구문이라든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기본기만 잘 잡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서 문제, 우리 중동고에서는 모의고사가 평소에는 순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순서 문제가 3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나 순서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기에는 왜 어려웠는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휘 문제 한 문항이 나왔고 평소보다는 좀 그 문항수가 작은 편이었어요.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 빈칸 선택형 문제, 빈칸 연결 어구 문항이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작 문제가 나왔어요. 영작 문제가. 근데 영작 문제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작 문제에서는 제가 딱 집었던 영작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답을 했다. 선생님 정확하게 맞췄어요. 라고 너무 기뻐하는 바람에 제가 많이 신났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동고의 시그너처죠. 깍두기 문제. 깍두기 문제가 깍두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요약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또는 이 빈칸에 깍두기 문제로 어떻게 이 빈칸 문항이 들어가야 되는 이 문장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으며 그리고 이제 이 깍두기 6문항 중에서도 외부 지문 3문항이 들어가는 바람에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깍두기 문항에서도요. 모의고사 41번, 42번은 중간부터 이제 묻는 지문이 잘렸죠. 그죠? 그래서 잘려서 한 중간부터 이제 지문이 나왔고 모의고사 30번은 변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문을 제가 다 설명을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이 중에서 좀 시그너처 문항이다 또는 틀리기가 쉬운 문항이다 또는 변형이 많이 됐다 라는 문항들만 선생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봅시다. 자 얘는 교과서 문항이거든요. 교과서 문항이고 얘가 시험에 출제됐던 그대로고 얘는 교과서 원래 원문을 옆에다가 제가 여러분이 보기 쉽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원문하고 교과서랑 크게 바뀐 건 없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조금씩 문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원문과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자, 1번에는 A와 H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만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고르십시오. 자, 봅시다. 우리가 그 답은 3번이었거든요. B, C, D G였어요. B번 볼까요? B번은 얘가 주어죠. 그죠? 얘가 주어입니다. 오 마이 갓. 자, 얘가 주어인데 동사가 와야 할 자리에 동사가 나오지 않아서 틀렸어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주어 동사의 문제가 B가 틀린 문제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 C를 볼까요? C. to take가 와야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B와 C, D도 볼까요?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기본적인 문법만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 했던 문제들이고 지적했던 것들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법을 물었다. 그 다음 서답형 1번은 이번에 서답형 1번의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played a key role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다 외운 거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여기에 영어로 답이 될 만한 것들이 키로 들어가 있죠. was very important or essential in helping to protect or rescue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예제를 줬어요. 영어를 주면서 얘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달달달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A와 B는 C까지 있는데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B도 마찬가지로 to make matters worse가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흔히들 여기서는 이 문제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문장만을 집어서 특히나 이처럼 클루를 줬어요. 클루.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많이 어렵다라고는 말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평이하다. 그래서 1번 문장이죠. 1번 문제죠. 1번 서답형 1번은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고 이 유형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 유형이라서 선생님 한번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유형이었다. 그 다음 서답형 2번은요. A번은 제가 시험 치기 직전까지 얘는 꼭 나오니까 외워라. 반드시 나온다. 얘는 강조구문이죠. not until를 이용한 강조구문. 그래서 이 강조구문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강조구문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줬으며 그다음에 시험 문제 서답형 2번에서 벌써 아는 문제들이 척하니 나오는 바람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줘서 너무 기뻤던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수업하면서
너무나도 강조했던 문장이 시험에 나와서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영어 자체에서도 not until that은 강조문 that을 이용해서 여기에 that이 들어가죠. in her 얘는 50s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it be that절을 이용한 not until이 문장 앞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저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배워라. 요거만큼은 반드시 알고 간다 하고 외우는 문장 중에 몇 문장 중에 한 문장이 시험에 나오는 바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으며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까지 해서 얘도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가 어려웠냐? 어법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 분사구문, 관계사와 같이 평양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봅시다. 얘는 모의고사 38번인데요. 순서 문제였어요. 순서 문제인데 읽으면 사실 순서가 공부를 했던 친구들에게는 막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냐면 자, 원문이 이거죠. 그죠? 근데 원문이 지금 빨간 글로 쓰여 있죠. 그죠? 빨간 글로 왜 썼을까요?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거죠. 원문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 예시 소개가 시험에는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과 지문이 바뀐 문장이다. 그러면서 순서를 잡아라고 냈던 문제다. 그러면 어렵냐? 원문이 조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용이 똑같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문을 달달달 똑같이 외우면 좀 당황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달달달 외우는 문장은 선생님이 찝어주는 문장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은 문장의 흐름, 주제 파악,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문법이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낱말의 쓰임. 낱말의 쓰임은 우리가 흔히들 알 수 있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냐면 얘가 prevented거든요. 얘가 답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prevented가 답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killed or displaced가 답이면서 단어가 정확한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문장을 이해만 하면 이 단어가 잘못 쓰였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서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이 지문이 어떤 이해로 지금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낱말이 잘못 쓰였을 때는 이 낱말은 틀렸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무조건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와우, 너무 붉은 표시가 많이 들어있죠. 너무 붉은 표시가 많이 들어있으면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provocative, 그 다음에 그죠, warlike, 전쟁과 같은 그런 지문인데 왜 이렇게 빨간 글이 많이 적혀 있느냐? 많이 변형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변형이 돼서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보여줘야겠다 해서 제가 선택한 문제인데요. 많이 변형이 되었지만 그렇다면 어렵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순서인데 순서에서 본 원문하고 많이 바뀐 문제다. 그래서 순서는 그러면 어렵냐? 그렇진 않습니다. 원문이 많이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면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선생님 이거는 맞추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반점이 나올 수는 없는 문장이다.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얘는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 어려웠냐? 외부 지문은 읽어보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1번의 monitor, B번은 prompt였어요. monitor와 prompt인데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시험 칠 때 처음 접하는 문제가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고 내용은 어렵지 않았다 하더라도 A와 B에 들어갈 말을 어떻게 금방 찾을 수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답이 있죠. 뭐예요? 자, 여기 정답은 사실상 monitor란 단어는 부교재 유닛 10에 나오는 리딩 1에 나왔던 단어예요. B번은 부교재 유닛 11에 리딩 2에 나오는 단어가 정답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교재나 교과서나 그다음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비밀노트라는 책을 만들어주기 전에도, 비밀노트는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시험 범위가 다 정해지면 전체 시험 범위를 굉장히 분석을 철저히 하고 단어랑 그다음 빈칸을 만들어서 나올 만한 문제는 별표를 쳐서 여러분이 한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주잖아요. 그죠? 그 전에도 수업 시간에는 제일 먼저 단어를 정리를 해서 주고 매일 데일리 테스트해서 단어 시험을 칩니다. 단어가 완벽하게 여러분 머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교재에 나왔던 단어가 외부 지문에 똑같이 나오는 외부 지문을 찾아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어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지 서술형을 잘 풀 수 있다. 그것이 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 공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지문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갈까요? 자, 얘는 여러분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요약문에서 그대로 또는 변형시키는 거죠. 그죠? demenish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B에는 personalized로 변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단어였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지문을 읽어서 요약문을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demenish는 그대로 쓸 수 있으면 되지만 personal은 사실상 impersonal이었어요. 본문에는. impersonal을 personalized로 변형을 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제 단어의 반의어라든가 또는 파생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요 단어가 굉장히 약해요. 겨울방학에 매일같이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꼭 외우십시오. 단어가 안 돼 있으면 영어의 가장 기본기이기도 하고 중동고에서는 단어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impersonal, personalized로 고쳐진다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외부 지문이거든요. 외부 지문인데 얘도 답이 incentive와 reserve였어요. 모의고사 24번에 나오는 incentive, 그다음 모의고사 30번에 나오는 reserve가 답이었는데 이거 전부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 단어로 다 집어주고 다 정리해서 시험 치고 외웠던 단어들이죠. 그죠?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보십시오. 부교재 유닛 11에 리딩 1에 나오는 nomadic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nomadic이란 단어의 명사형인 유목민이라는 nomad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교재에는 nomadic이 나왔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기 내용에서는 유목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nomad가 나와야 된다는 단어까지, 즉 변형된 단어까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A번은 좀 어렵지 않았나. 그죠? impersonal이 personalized로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생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답하기가 친구들이 좀 쉽지는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B는 accommodate죠.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30번에 나오는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단어를 철저히 공부했으면 예상할 수 있었던 답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A는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파생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판가름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자, 얘는 fame이죠. fame과 그 다음 interactions가 답이었습니다. 얘는 여기서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서술형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me은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시험 치기 바로 전에 예상 문제에서 그대로 나와서 굉장히 이 문제도 서술형에서 한 3개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바람에 시험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서 기뻤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어요. 서술형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얘는 sustainable이거든요. 답이. 근데 모의고사 30번에 나오는 지문이었어요. 근데 자전거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이 sustainable은 어디서 나왔어요? sustainable은 부교재에서 sustainable이 나오는 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city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지문을 답이 부교재에서 나오는 단어의 답으로 썼는데요. sustainable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얘는 무조건 단어는 나온다. 정말 강조했던 단어가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나, 실제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sustainable이 그대로 나왔고 부교재 단어가 모의고사의 지문에 비슷한 주제로 나온 것에 이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직보에서 가르쳐준 문제인데요. 자, 지울게요. 자, 여기 sustainable 적혀 있죠, 그죠? sustainable. sustainable을 제가 그 요약문에서 쓰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얘는 꼭 나온다. 꼭 나오니까 꼭 외워두라는 문제가 바로 그 다음날 나오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아까 제가 그녀는 결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리 씨는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의학 경력을 시작할 수 있었다. 라는 문장, it was 하는 문장, not until 하는 문장, that 하는 문장 우리가 서술형 1번, 2번에서 봤었죠. 그죠? 그 문장이 제가 이제 시험 치기 바로 전날 아이들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이 문제는 꼭 나옵니다. 라는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 반 친구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면 강사로는 제일 기뻐요. 아, 내가 헛세월은 살지 않았구나. 아,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fame.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고 fame 했던 문장도 시험 마지막 문제에 그 기출 문제로 예상했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총 이제 주제문 찾기, 내용 일치 불일치, 순서 문제도 상당 부분이 맞았지만 서술형에서 똑같은 문제를 세 문제를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거는 많이 기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출 시험 치기 전에 기출 예상 문제 70%에서 80% 정도가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황스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찝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찝어주는 거는 모든 강사들이 찝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뭐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학생들을 위하고 또 학생들과 호흡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선생님은 다 찝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봐요. 그럼 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자료를 많이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번 숙제 잘하기,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기, 클리닉 열심히 하기. 그래서 공부에는 완도가 없습니다. 빠른 길이 있나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너무 많이 바뀌는 지문을 빠른 길이 있겠어요?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공부를 아주 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자료를 주면 여러분 철저히 공부하고 철저히 외우고 복습하고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단어가 그대로 서술형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답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